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신살론 비결, 그 책 내용 속에 합과 형충파의 장을 공부하는 시간이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목국, 화국, 금국, 수국장이다. 지금 현재 목화금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는 수국장에서 사주 원국에 신금과 진토가 있고 자수대운을 만났다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건만 된다면 자수운은 자월과 같기 때문에 신자진 지인수국을 이루고 인후수를 도충을 해올 수가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수를 누가 데리고 왔는가, 신금은 누가 데리고 왔는가, 진토는 또한 누가 데리고 왔었는가, 그리고 이 부분 중에 신월이었었는가, 명식원국에 진월이었었는가, 아니면 어떠한 월이었었는가, 이것을 또한 봐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요. 지금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신진이 합해서 자수를 불러온 사주였었다면 자수가 들어와 있고 이제 자수, 대운이 들어온 그러한 과정 속에 불러와 있었던 자수가 전실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그래요. 이것이 지인수국을 이루어서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치명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요. 자, 여러 번 설명을 했었을 텐데 필자의 사주가 기해년, 을해월, 기해일주가 무진시를 만났다. 신약한 사주가 이 무토 한 글자를 의지하는데 무토는 공망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을의 월인데 여기에서 다행인 것은 해가 자행을 하면서 여기에서 사화를 불러왔죠. 이 기토가 또는 이 무토가 이 사화에 의해서 조루 성격을 시켰고 인수성이 사주에서 없기 때문에 사중병화를 모친을 삼았다. 그리고 모든 언어, 말, 행동, 그것은 인생 무대가 사중 경금을 쓰는 것이다. 사중 무토는 이미 투관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서는 저기를 못하고 이 기토의 경금은 상관이죠. 경금은 뭐예요? 숙살지기 기운으로 나를 따르라는 성분이죠. 내 말을 들으라. 이 길이 진리다. 이쪽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맞다. 하는 그 성분이다. 그래서 필자가 이 공부를 하는데 지인사 공망이기 때문에 하늘의 진리를 나의 인수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정제가 되어서 경금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대운에서 기토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순행이 아닌 역행이죠. 그래서 해술 유심 미호사진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만나는 그 대운이 경호대운과 기사대운이 오고 그 다음에 무진대운이 온다 그래요. 그런데 경오대운과 기사대운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했다 그래 필자는. 특히 경호대운보다 이 기사대운 전실의 무서움이 이렇게도 무서운 것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기사대운에 불러온 사화가 이미 현실적으로 진짜 기사가 들어오니까 이건 도망가 사라져버리고 이 기사가 들어와서 세계의 해수와 싸움이 붙어버린다 그래요. 수화상정, 세신 왕충 현상, 왕신 대노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 수기가
태풍, 해일, 재난, 풍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사대원 10년 동안 필자 주위에 아는 사람들, 형제들, 처 또는 뭐 등등등등등등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 혈족 관계 죽거나 변하거나 다 떠나고 단 한 사람이 안 남았다. 딱 남은 사람이 필자의 아들 하나 딸 하나 딱 둘만 딱 남고 다 떠났다. 아, 딸은 서울로 취직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딸은 이미 떠났다. 왜냐하면 이 자식성 을목이 이 저기에 태평양 바다에 둥둥 떠버린다. 오히려 해수가 가만히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자연까지 하면서 해사충의 세신왕충, 왕신대노 현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을목이 자식이 죽어버린다 그래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다 떠난다. 그래서 이 을목은 딸이죠. 해중 간목은 아들이고. 그래서 이 딸은 떠나버리게 됐다. 서울로 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아들은 여기에서 간목이지만 여기에서 투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하다 그래요. 이 소개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 많이 늦었죠. 지금 아들 내미가 23살인데 내년이면 24살. 내년에 이제 군대를 그렇게 안 가려고 다른 방법을 쓰려고 했다가 이제 그러한 원인은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가정사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기로 계획을 잡았고 내년에 봄이 지나면서 군대를 가려고 생각을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필자의 주위에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남은 그것까지 싸그리 떠난다. 내년은 경자년이다. 기사대운의 마지막 해이다. 이것이 떠나는 이유가 있다 그래. 이 기토 일간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떠나는 이유가 이제 물론 이 지금까지 모두 떠났던 사람이 신축년 무진대운이 들어오면 하나 둘 전부 다 들어오기 시작해서 옆에 주위에 싹 포진을 하게 된다 그래요. 모든 사주에 싸그리 떠나는 그러한 대운이 있는가 하면 이별, 사별, 죽고 지지고 재난, 풍파하고 그러한 대운에 의해서 모두 다 떠나고 완전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버린다. 이 기사대운은. 물론 일부 얘기를 할 때 인수운으로 신약사주 인수운으로 남방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겠지만 오화대운 역시도 마찬가지다. 수화상전이다. 해사충만 아닐 뿐이지. 그래서 수화상전, 왕신대노 현상, 세신왕충 현상이 이렇게도 무서운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세신왕충, 지금 현재는 왜 이것을 얘기했냐면 이 불러온 사화가 전실되어서 사라지는 그것이 신진합을 해서 이 부분에 자수를 불러왔을 수가 있다 그래요. 사주 원국에. 그랬는데 진짜 자수 운이 와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면 불러왔던 이것은 사라져 버리고 이것이 희기에 따라서 엄청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엄청나게 필자만큼이나 이렇게 피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20년 대운을 겪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 역시도 자수운이 왔는데 전지지로 가면 해수고 앞으로 가면 축토다. 이 과정을 겪기 때문에 30년 속에 해자축 수방에서 자수운이기 때문에 좋았다면 30년이 기run에 해당이 되고 잘못됐다면 30년이 잘못돼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엄청나게 힘들 과정을 겪게 된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필자 같은 경우도 자 여기에서는 경호대운이 오기 전에 신미대운이 왔었다 그래요. 이 신미대운 이것이 딱
들어오고 나서 자식도 못 낳고 내지는 등등등 그랬는데 37살이 되니까 신미운이 들어와서 이 기토에 암록성 로꾼을 딱 이렇게 시켜주니까 여기에서 딸 하나 딱 낳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 39의 아들 하나 낳았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렇게 되더라. 집사람은 임무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주고 자기는 새가 되어서 날아가는 임무다. 왜 그러냐면 참으로 불쌍한 여인인데 자기가 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으면 을목이 부목되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피눈물을 머금고 나 역시 피눈물을 머금고 자기 자신이 떠나지 않으면 자식이 잘못되어서 부목되어서 의지할 곳 없이 출렁거려서 뇌진탕에 걸려서 자식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떠나지 않을 수가 없다. 자기 자신도 모른다 그래요. 이 부분은 왜 떠나야 되는지. 그런데도 떠나버린다 그래요. 이게 운기라는 것이 이렇게도 무섭다. 그래서 이제 떠났던 그 사람 역시도 이 무진대운이 딱 들어와서 안정을 시켜주고 지인토는 수기창고이다. 그래서 세계의 해수라 해도 완전히 힘이 무력한 임묘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힘을 못 쓴다. 그리고 무진이 진타가 이 무토가 완전히 희신이 이 기토 하나를 돕자고 딱 들어온다 그래요. 이게 이것은 들어오는 것은 진짜 하늘 사람이 들어온다 그래요. 하늘 사람이. 그래서 정말 대선생을 만날 수도 있고 이 민족을 구원할 어떠한 정도령 같은 그러한 대선생을 만날 이 무진대운의 가능성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신축년, 딱 신축년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나쁜 년 어쩌고 저쩌고 내지는 등등등 하겠지만 자기 임무는 자식들 둘을 낳아주는 것이 임무고 그리고 자기는 떠나야 하기 때문에 왜? 안 떠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필자는 진짜 가슴이 찢어진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사주를 알아도 소용없고 몰라도 소용없고 당할 것은 다 당하고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 경험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다. 원국에 신진합이 있고 자수 대운이 들어오면 신진합이 자수를 불러왔는가 안 불러왔는가 이 부분을 살펴야 된다. 왜냐하면 전실된 기운이 들어와서 잘못되어 버리면 아주 피눈물을 흘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필자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자, 읽어보시자고요. 신진합은 왕지가 빠져 있으므로 합작용이 미약하여 갑의 상태로 신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를 뜻한다. 신금 입장에서 관찰할 때 왕지가 빠진 상태로 생지와 고지가 같이 있으니 매사가 잘 될 듯 하면서도 뜻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뜻한다. 한마디로 왕지가 없으니 발전 단계가 없는 것이므로 결과를 얻는다고 해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신중경금과 진중을목이 암합을 하고 있다. 비록 왕지가 빠진 신진합은 불가하다고 하지만 상자천간이 임수이고 겨울생이라면 통변이 달라진다. 자수를 공엽하여 수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봄이나 여름생으로 상자천간이 갑병무라면 신진합은 불가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은 목국, 화국, 금국, 수국을 여러 번 이 동영상을 돌려서 보면서 혹시라도 놓친 것이 없는가 찾아라.
이 각기 목국 틀리고 화국 틀리고 금국 틀리고 수국 틀리고 이 통변하는 필자의 내용들이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불러오는 기운과 도충하는 기운, 지인수국이 이루어지는 기운, 이 부분을 살펴라.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자수운이 온다 해도 삼합은 유정할 뿐이다. 천간에 의해서 그렇다 그래요. 그러나 가을이나 겨울생으로 상자천간이 경금, 임수이고 자수운이 온다면, 자 다시 얘기해서 경자나 임자운 아니면 갑자로 온다면 삼합은 이루어진다. 이럴 때 빠른 변화가 나타나고 수기를 반기는 명식이라면 급진적인 상승하는 기운이 된다. 이때 중요하게 볼 것은 왕지가 빠진 신진합이 화토가 왕성하다면 천간에 유인력이 있다 해도 수국을 이루기 어렵다. 그러나 금수 기운이 강하고 진토는 수기의 통근초로 작용한다면 수기 천간이 투출되었고 자수운이라면 자월과 같기 때문에 지인삼합을 이룰 수 있다. 만약 수기를 반기는 명식이라면 사세 확장으로 지지부진했던 일들이 해결됨을 상징한다. 하지만 수기를 끓이는 명식이라면 자수작용은 명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시기를 정말 추론을 잘해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지인수국이 되면은 인옷을 화국을 또한 도충을 해서 어떠한 피해 작용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을 또한 살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신진합이 있고 자수대운이 들어오는 과정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